걸어온 길을 보고 걸어갈 길을 만듭니다. 버려진 시간은 지켜야 할 기억으로 다시 그려내고 불안한 미래는 안전한 꿈으로 푸르게 색칠하죠. 건축과 도로, 조경을 조화롭게 이어가고 오래된 역사와 문화는 새롭게 바라보며 자연을 더 가까이 곁에 둘 수 있도록 연결합니다. 당신과 함께 미래를 그리는 건축가, 빛나는 제주를 위해 함께 달리는 우리는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건축가입니다. 다시 힘차게 날아오를 시간입니다. 작년에 제가 키치로 내걸었던 게 이제 공공건축가는 마을 건축가였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마을 건축가라고 하는 거는 약간 작은 디테일, 소소한 공간, 그 주변에서 그 볼 수 있는 공간에서 건축적인 가치라든가 공간의 가치를 찾아내서 드러내주는 그런 일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바람이기도 하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도 좋은 생각들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어떻게 하면 좋은 아이디어를, 정말 사람들이 세상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나의 생각을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짜내는 데에 모든 시간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건축가들의 올해 목표는 하나, 뜨겁게 논의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다각적으로 협업하기. 바로 함께의 가치를 키우는 것입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그 지역을 설정을 해서 이제 주민들한테 찾아가서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그 지역의 현안이라던가 문제점을 저희 자체가 발굴을 했었는데, 주민들이 요구사항을 최대한 좀 수용을 해서 올해는 이제 그런 프로젝트 위주로 좀 해보자라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시작한다는 게 좀 다른 점이 있고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이제 국가건축위원회랄지 정부 사업이랄지 도청 사업과 연관해서 또 그 사업을 만들려는 그런 것들이 작년과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을마다 이제 그 빈집 같은 것들이 활용이 안 된 어떤 내용들도 많은데, 그런 사례라든지 그리고 병문천에 있는 그 복개천을 좀 활용을 해서 주차장 정비와 그리고 이제 마을 휴게 시설 같은 것들을 좀 만들겠다라는 얘기들도 좀 나왔었고요. 그런 유휴부지나 이제 그 잠깐이라도 뭔가 이제 그 사용되지 않는 공간들, 그런 것들을 어떻게 조합해가지고 이제 제주도의 주차 문제랑 엮어서 또 보행자를 위한 공간으로는 또 어떻게 조금 응용돼서 활용될 수 있을까, 그런 거에 대한 연구를 올해는 이제 진행할 예정입니다. 시작이 좋습니다. 우리의 손을 잡아줄 특별한 손님이 온 것이죠. 제주도를 대표해서 열렬히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동안에 이렇게 바쁘신 일정에도 저희 특히 오늘 이런 그 간담회 자리를 이렇게 마련해 주셨는데, 이렇게 연관 관련된 이렇게 간담회한다든지 서로 정책을 공유한다든지 그런 게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자리가 아주 뜻깊고 아주 좋은 그런 자리라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주도가 앞서 나가고 있는 지자체 중에 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우선 건축 자산을 늘려나가는데 적극적인 관심과 또 많은 특별한 의견이 저희는 필요하고요. 그래서 현장에서 활동하시면서 필요했던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주시면 저희는 열심히 좀 반영을 해나가겠습니다.
공공건축가가 이제 관심을 갖고 이제 좀 더 뭔가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느냐면 그런 기회는 전혀 없거든요. 그럼으로써 잘 사용되지 않고 그리고 계속 또 공공건축은 계속 양산되고 있고 그건 또 다시 또 이렇게 방치되고 있는 이런 일련의 그런 순환 과정들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공공건축가 제도의 보편성도 확보된 상태에서 물론 쭉 더 확대해 나가야겠지만 공공건축가의 어떤 전문성, 기를 수 있는 보완 제도가 또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국토부에서 제주를 방문해서 제주에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총괄건축과 그리고 공공건축가 제도의 어떤 내용들과 그리고 건축 우수 자산에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청년 건축가들의 어떤 의견들을 받는 어떤 그러한 간담회 자리가 있었고요. 많은 좋은 얘기들이 이제 정책적으로 좀 제안이 됐고 아마 국토부에서도 아마 좋은 정책으로 다시 만들어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힘을 받아 시작된 첫 번째 프로젝트. 주인공은 섬 속의 섬 비양도입니다. 오래 머물며 기억을 담고 추억을 남길 특별한 섬을 그리고 있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비양도에 관광객이라던가 이런 방문객들이 많이 오게 하려면 어떤 게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산에 올라가는 길에 네. 우리 저기 목포에 가면 유달산가 보시면 네. 낮은 그 태양열 있잖아요. 네. 그걸로 이렇게 달면 네. 협조서 바라보는 비양도가 되게 아름답거든요. 아, 밤에요? 밤에 네.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비양봉으로 가는 쪽에는 저 가로등이 없죠? 예, 가로등이 없어. 여기가 비양리 사무소구나. 공시설물들은 어떤 게 있으냐? 가장 큰 문제는 머무름을 위한 공간 부족. 대장 현황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이제 이 공공시설물들을 이제 카테고리로 좀 정리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뭐 소방 관련, 뭐 노인복지 관련, 그리고 농업 관련, 의료 관련 이런 시설들이 다 있는데 문화 여가 공간이 좀 부족하다. 그 도서관이라던가 뭐 영화관이라던가 그리고 또 비양객 방문객들을 위한 뭐 미술관, 박물관, 관광시설. 처음에 건의를 했던 것처럼 너무 어둡다 야간에 그래서 좀 등대라던가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등대만 설치를 하는 것보다는 여기에 있으면 비양도도 보이고 이제 제주 본섬도 보이는 아주 중요한 위치인 것 같더라고요. 여기에 그래서 낮은 전망대를 좀 설치하면 어떨까? 쉽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 바깥포구 쪽인데요. 이 바깥포구는 이제 비양도와 제주 본섬의 평행선상에 있어서 이제 제주 본섬도 바라볼 수도 있고 비양봉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전망대인데 여기에 낮은 전망대를 설치를 하고 포구 입구 관문에 조형탑을 설치를 해서 이제 비양도의 이미지를 좀 부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활용하고 싶은 건 이렇게 도로에 면한 다 활용하는 게 아니고 이런 정도의 규모도. 또 하나는 버려진 공간에 다시 숨을 불어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좀 떨어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도 옛날 치고는 견고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여기가 이제 마당도 있고 그래서 이게 이제 옛날 물통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안 쓰여지는 집을 그렇죠. 도로변에 있는 집 이런 집 활용할 수 있고 또 이 맞은편 있는 집은 이제 보여주는 본집이니까. 옛날에는 비양도의 집이 오래 있었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고. 그러니까 뭐 저기도 좀 하면은 이제 뭐 텃밭도 가능한 부분이고. 얼마나 엄청 좋잖아요. 뭐 저희들 어쨌든 그 섬이 아주 오래된 그 건물들도 많고 또 저희들이 모르는 그런 구조나 동선 부분이 있었는데 이걸 우리 그 공공건축가 강명숙 소장님이 이렇게 좀 제안을 해서 그거를 이제 오늘 검토를 해봤는데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그것도 이제 더 세부적으로 이제 우리 마을에서나 아니면 우리 건축가님하고 이제 논의를 거쳐서 이제 좋은 방안으로 이제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길의 연장선에서 만난 두 번째 이야기. 시간의 흔적을 품은 빈집 프로젝트입니다. 이 집은 지금 금성포구 해안가에 있는 집인데요. 꽤 비어진 지 좀 되는 것 같은데 시멘트로 지은 걸로 봐서는 한 80년대 전후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들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들이 어떻게 활용될지 좀 잘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고, 지속 가능하도록 지역이 같이 관계를 맺고 존속할 수 있는 상황들을 계속 꾸준히 만들어가는 게 이 빈집 사업에서 공공이 해야 될 역할이 아니지 싶습니다. 여기도 되게 오래된 나무가 있네요. 빈집 프로젝트의 또 다른 이름은 낡은 공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찾는 실험. 문이 열려있네 오늘은. 그래서 고민합니다. 어떻게 하면 멈춰버린 시간을 되살릴 수 있을지. 이렇게 마늘 말려놓은 것처럼 뭔가 이 마을 분들이 좀 같이 쓰는 공간으로 잘 만들어 놓으면 계속 이 안쪽이긴 하지만 마을 안에서도 좀 쓰임새가 좀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기 안거리, 저쪽이 밭거리. 제가 지금 거의 전수조사를 다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이제 몇 집들을 이제 체크를 하고 이 지역의 상황들을 좀 유형화하고 그것들이 지금 어떻게 작동되었었던지를 좀 체크를 해봤고요. 지금 이 현황 파악해서 이 어느 정도나 이제 구조물로서 활용 가치가 있을까, 그리고 그 용도에 맞게 가치가 있을지 한번 시뮬레이션 해보고 지원 체제를 좀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지원하는 역할까지를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해화탕이신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마을 주민들의 의견. 지금은 많이 줄었는데 예전에는 그 농로를 이렇게 오래된 전통과 지역성은 지키고 공간의 기능은 되찾는 방법을 함께 논의합니다. 저희는 그 빈집이 좀 개선이 돼가지고 그 집에 누군가 들어와서 인구가 늘어났으면 좋겠죠. 그런 쪽은 상당히 아쉬운 게 있어요. 어떤 집은 좀 입지도 괜찮고 활용할 만한데 그냥 방치해서 두는 게 있고, 또 일부는 우리가 바닷길이나 이 외부 관광객들이 많이 통행하는데 경관상 너무 안 좋은데 그냥 좀 철거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방치해 놓는 데 있고, 일단 그 공공건축 뭐 그런 부분에서 검토를 하더라도 일단 마을이나 주민의 의견이 먼저 파악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 함께의 가치를 키우기 위해 4월의 끝자락, 우린 특별한 여행을 떠났습니다. 진주시 공공건축가들의 활동을 보고 듣고 또 느끼는 시간을 갖기로 한 거죠. 지금부터 2025년 제주도 진주시 총괄 공공건축과 교류 워크숍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진주시는 약 32분의 공공건축가님들이 우리 진주시 공공건축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지금 노력하고 계십니다.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진주시장님께서도 공공건축에 아주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그에 대한 지원도 아끼지 않으십니다. 이러한 좋은 환경 속에서 우리 진주시 공공건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기억에 오래오래 남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순서로는 진주시 최삼영 총괄계획관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누군가 저를 보고 목조건축 전문가라 그러면 살짝 얹잖아요. 내가 건축가지 무슨 목조 전문가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시멘트 전문 건축가입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고 써놔 놓고 나무 나쁘다 그래버려요. 썩는다 그래버립니다. 썩게 만들어 놓고는 썩는다 그럽니다. 불나게 만들어 놓고는 불난다 그래요. 문제는 우리가 굉장히 나무를 오해하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를 다니든지 가면 나무의 오해를 불식시켜 주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진주시에 오면 꼭 봐야 될 공공건축물을 좀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골목 구조로 되어 있는 소형 건축물들이 저는 대표적 건물이라 보고요. 특히 그 경로당은 진주에서 현재 개수로 보면 꽤 많은, 몇 개는 했죠 우리가? 7개, 8개 정도를 경로당을 했는데 앞으로도 계속 지어질 거는 목조로 될 겁니다. 진주시를 대표하는 첫 번째 목조 건축을 찾아 문산읍으로 갑니다. 주민들의 소통하고 교류하는 열린 공간, 이 나무 지붕의 특징이죠. 그리고 아마 제주도는 습기가 많아서 더 이게 많이 틀어지지 않을까. 현승 소장님도 삼나무로 화장실 그 구도심에 했잖아요. 마구리 부분이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주기적으로 뭐 보완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이제 미식의 개선이 있으면은 제주도에서도 충분히 이제 적용할 수 있는 보편화될 수 있는 제도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 변화는 이곳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감동으로 이어집니다. 자연적인 멋이 나고 그리고 또 분위기 자체가 벌써 목조하고 콘크리트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죠. 음악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이게 소리가 콘크리트 같은 튕겨 나오는데 이건 튕겨 나오지 않으니까는 좀 소리가 자연적인 소리가 어쿠스틱 소리가 많이 나는 것 같아서 뭐 꼭 기타 교실이라기보다는 어디 라이브 카페에서 하는 듯한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과거와 현재의 하이브리드 건축이라 불리는 독특한 쉼터도 있죠. 유람선 매표소이자 휴게소인 공간입니다. 처음 오시는 분들은 보고 되게 멋있다고 많이 말씀을 하세요. 대부분들. 아, 이런 건물도 있구나 하고. 제가 이전에 카페를 다른 두 군데를 갔었거든요. 그쪽은 그냥 회사 건물 안에 있는 카페라서 들어가면 커피 향만 많이 나고 근데 여기는 일단 문을 열면 나무 향을 먼저 맡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 머신을 켜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커피 향을 맡을 수가 있어서 그게 좀 다른 것 같아요. 강 건너에서 이리 보면 이 건물이 강물에 비쳐 보이면서 마치 떠 있는 유등처럼 보여요. 이 건물은 한양대학교 김정인 교수가 젊은 건축가가 설계를 했어요. 현대적 해석을 한 촉성로다. 본인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촉성로가 이게 고건축에 보면 기둥이 있고 포가 있고 이렇듯이 이것도 그 기둥과 포라는 거 하나의 나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한옥의 중요한 특징이 사계 맞춤이라고 있어요. 이게 기둥이 있으면 기둥을 네 귀를 이렇게 홈을 파가지고 거기에다가 포를 끼워 넣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것도 그런 어떤 한옥의 구법들 같은 개념이죠, 뭐. 근본적인 건 좀 그런 건 닮아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통을 계승이 아닌 창조의 시각으로 바라본 물빛 나루 쉼터. 그 새로운 해석을 배움으로 가져갑니다. 컨셉 자체가 뭐 연등지를 할 때 하나의 등처럼 보여야 한다는 그런 약간 좀 보여짐에 좀 맞는 뭐랄까 구심을 하신 것 같고요. 역시 우리나라 전통 건축에서 뭔가 차용할 수 있는 것들을 앞으로 현대 건축에 또 도용하면 좋겠다. 네, 그렇게 느꼈습니다. 워크샵 이제 제주도 진주시 총괄 공공건축가 우리 워크샵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고 저희는 돌아가겠습니다.
폭삭 써갔습니다. 예. 1박 2일 동안 되게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한 달치 봐도 부족할 만큼의 많은 것들을 좀 보고 배운 것 같고요. 목조 건축이 일단 저희한테는 조금 생소한 분야였었거든요, 실제로. 근데 이제 와서 보니 이제 목조 건축에 대한 어떤 흥미도 더 생겼고. 그리고 첫 번째 어떤 프로그램으로 짓는다고 하면 노인 시설이나 아니면 아이들 누구나 많이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먼저 시범 사업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 제주도에서 2035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서 많은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 하나 중에 이제 목조 건축물 활성화가 들어가 있는데 우리 공공건축가들이 앞으로 참여를 해가지고 그 탄소 중립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제주도는 어떤 나무를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구현해야 할까요? 그 해답을 찾아 서귀포를 향합니다. 오랜 시간 지났는데 되게 자연스럽고 잘 보존이 된 것 같아요. 와, 나무 냄새 너무 좋은데요? 이게 전부 다 마감재나 구조재도 제주 나무로 쓴 건가요? 주요 재료가 이제 제주 삼나무이고, 그리고 이 건축물은 그 기둥과 보로 구성된 중목 구조라고 하는 구조 방식을 가지고 있어서 실내에서 나무의 기둥과 보가 다 노출돼서 어떻게 짜임새 있게 구조가 지지되는지가 다 보이죠. 이게 중목 구조라 그런지 네. 공간이 엄청 시원한 것 같아요. 네네, 맞아요. 보통 경량 목구조라고 불리는 우리가 네. 주택에서 많이 쓰는 목구조의 경우는 그 경량 목구조의 스터드가 그 석고보드와 외장재에 의해서 다 가려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부의 구조 형태를 볼 수가 없는데, 중목 구조는 이렇게 눈으로도 구조미를 알 수 있게끔 이제 다 구성이 될 수 있어서 저희 건축가들이 공부하기도 좋고, 그다음에 일반인들도 이 나무의 따뜻함을 그대로 전달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주 삼나무가 그 내구성이라든지 또 유지 관리가 용이할까라는 의문을 사실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테스트하우스를 통해서 그래도 좀 더 연구하고 이제 치밀하게 준비한다면 물론 이제 과정은 멀고 힘들겠지만 가능성은 좀 볼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거기에서 제주 로컬, 그 제주 지역성을 나타낼 수 있는 건축물은 결국 제주 지역의 재료로 만들어진 건축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후위기, 이 탄소 중립의 시대에 우리 이제 들어왔고, 건축물에서 탄소 중립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 중에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목조 건축을 선택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제주 지역성을 나타내는 탄소 중립의 건축물은 제주 목조 건축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과제를 수행하게 됐습니다. 드디어 모든 프로젝트가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하나, 최종 발표뿐. 공공건축가들의 땀과 노력이 꽃처럼 피어납니다. 그 주변이 다 자연으로 둘러싸인 우리 제주도에서 그 다른 지역에 비해서 공공건축물로서 목조 건축물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워낙 없다,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다면 그 제주도민들이 가장 접근을 쉽게 할 수 있는 용도가 어떤 것인가 했을 때 도서관을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서귀포에서는 삼매봉 도서관이 아주 경관이 수려하고 그 숲속 안에 있는 그 도서관으로서 적정한 위치이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여기를 선정을 해봤습니다. 삼매봉 도서관 가까운 부분은 목조 건축물로 가족 도서관이라는 어떤 세부 용도로 해서 외부에서의 접근이 쉽게 되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보통 그 관공서의 평당 그 시공비보다도 더 투입을 하더라도 어떤 목적과 가치를 위해서 이제 목조 건축물을 실현을 한다든지 이제 이렇게
했던 그 협업했던 그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건축물이라기보다는 제가 그 제주 이제 그 지붕을 거내다라는 컨셉으로 서귀포 예술 전당과 기당미술관과 그 다음에 삼매봉 도서관 그리고 이제 길 건너서 그 서귀포 70리 시공원까지 해서 바람길이라고 해서 이제 그 전망로를 계획을 했고 그 다음에 전망대 전망할 수 있는 그 오를레라고 하는 전망대를 계획을 해봤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일의 연장선상인데 주민협의체를 통해 가지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목소리를 먼저 듣고 먼저 주민들을 통해서 요구사항이나 필요한 부분을 저희가 듣고 또 수집해서 마을회의에 공공건축가들이 투입돼서 그걸 듣고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그런 일을 진행을 했습니다. 직접 만나서 인터뷰도 하고 얘기도 많이 하다 보니까 더 깊은 생각도 알고 사소한 부분까지도 좀 파악할 수 있었던 부분들이 있어서 상당히 좋은 활동이었던 것 같고요. 기회가 좀 색달랐고 오히려 그런 그 정책 방향과 그다음에 제주의 그 앞으로의 그 미래에 좀 변화된 모습들이 어떤 좀 일치되는 어떤 모습으로 좀 만들어졌으면 하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2년 남짓한 시간 동안에 참 많이 느끼고 많이 배웠던 그런 공공건축가의 시간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너무 만족하고 흡족한 시간이었습니다. 제주 도민들도 이러한 건축가들, 건축사들의 활동들을 조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들을 도민들도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변화의 바람은 이미 불어오고 있습니다. 3년 전 공공건축가의 제안이 시작된 이 길에서 말이죠. 예, 이 길은 사실 아주 오래전부터 서귀포 지역에 있던 그런 길입니다. 그런 길에 갑자기 도시화가 이루어지면서 많은 아파트 단지들이 들어서고 초등학교가 들어서고 아이들이 등하굣길 그리고 일반 주민들이 이제 장을 보고 카트를 들고 지나갈 때 이럴 때 차를 피해서 이동할 수 있는 안전보행로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이 120년 정도의 역사를 가진 이 흑담솔로라는 오래된 길, 운치 있는 이 소나무길이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 못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할 때. 사람은 안전하고 소나무는 보호받는 흑담솔로. 그 당연한 길의 가치를 되찾으려는 사람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지금부터 서귀북초 흑담솔로 보행 환경 개선안 주민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그 개선안은 2022년 공공건축가위에 본격적으로 다뤄지기 시작했습니다. 23년부터는 교육청에서도 안전협의체를 구성하여 정기적 협의를 진행해 오고 있었고 이런 문제점들을 확인하기 위해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 인터뷰를 실시하였고 문제점 개선을 요구하는 다양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재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 사업의 핵심 사항인 안전보행로 개설 구간을 가까이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가운데 소나무 화단을 중심으로 왼쪽으로 흑담솔로, 오른쪽으로는 서귀북초 놀이터가 보입니다. 소나무 화단의 유휴 공간을 활용하여 누구나 이용 가능하고 운치 있는 안전보행로를 만들었습니다. 기존 울타리와 데크를 걷어내 소나무의 식생 환경도 개선하였습니다. 원래 담을 쌓은 게 흙담을 쌓은 게 소나무를 제대로 키워내기 위한 이제 담을 쌓았을 텐데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데크를 철거하면서 저 도로의 폭이 얼마큼 더 확보되는 건지. 이 흑담솔로가 한 950m 정도 지금 소나무가 심어져 있는 구간이 950m 정도인데 거기에 데크가 있는 구간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여기 빼고는. 그래서 원래 흑담솔로는 돌담으로 쌓여져 있고 그 사이에 흙을 메워서 소나무를 심은 겁니다. 그래서 원래 옛날로 돌아가는 것들이 훨씬 더 자연스럽다 이렇게 또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애들이 7살 병설 유치원 때부터 6학년 때까지 7년을 요 길로 여행을 보냈는데요. 보낼 때마다 등하할 때마다 이 길이 너무 위험해서
저는 정말 개인적으로 소나무 없으면 안 되냐 이런 말까지 했었습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지금 시작일 뿐이지만 이렇게 그래도 좀 학생들의 그 안전한 공간을 제시해 준 것만으로도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주민들의 협의라든가 그런 부분이 안 돼서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공공건축가 제도를 통해서 그나마 빠른 시일 내에 단기간에 최소한의 어떤 아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참 제안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저는 일단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이 제도가 잘 돼가지고 다른 부분에서도 이런 공공건축가 제도 이런 부분이 좀 활성화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여기 오라이동도 변화를 앞두고 있죠. 한천 주변의 유휴 공간, 이곳은 주민들을 위한 특별한 공간으로 재탄생될 예정입니다. 도심권 안에서 자연의 기운이 많이 느껴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곳에 이제 마을 주민들을 위한 쉼터 구조물을 설계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건축가로서 이제 건축물을 이제 잘 디자인을 해야 한다는 이제 생각도 있지만 그보다 더 앞서는 것은 이제 기존의 땅에 있는 이미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이제 그 자라온 이제 수목들을 잘 존중을 하고 그곳을 더 이제 빛나게 만들 수 있는 이제 구조물을 좀 계획을 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이 공간 환경 개선 사업의 핵심은 자연. 기존 수목을 활용하여 그늘을 만들고 한라산과 하천을 조망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죠. 산책로와 영야 모래장까지 품은 이 쉼터는 머지않아 주민들에게 공개될 예정입니다. 현재 이제 올해 이제 사업으로 기획이 돼 있다 보니까 이제 예정대로라면은 이제 상반기에 이제 설계가 진행이 되고 올 하반기에 좀 공사를 해서 내년에는 좀 이제 시민들이 좀 이제 이곳을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힘차게 뛸 겁니다. 이것이 끝이 아닌 시작이라는 걸 잘 알기에 우리는 말합니다. 지식을 공유하고 경험을 나누며 서로 끊임없이 소통해야 공공건축을 빚을 수 있다고.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세요. 더 나은 제주의 미래를 위해 공공건축이 품은 큰 꿈을 위해